오늘은 우리가 명제 단원을 공부하게 될 거야. 근데 선생님 이름이 뭔지 알아? 선생님 이름이 김명재야, 명재. 명재가 명제를 못하면 안 되겠지, 그치? 오늘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고, 오늘 설명에 앞서서 선생님이 기본적인 걸 한번 적어볼게. 우리가 명제 단원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아이들이 뭐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큰, 필, 작충 이렇게 적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크면 필요 조건, 작으면 충분 조건. 그냥 어쩔 수 없어.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함께 수업을 했으니까, 자, 큰 필 작충, 큰 필 작충, 큰 필 작충. 크면 필요 조건, 작으면 충분 조건.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쭉 5문제를 오늘도 풀어갈 거야. 한번 기억해보고, 이게 선생님 지금 말하는 게 어떻게 쓰이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잠깐만. 자, 카톡이 와가지고.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그럼 보자. 필요. 선생님 동그라미 치킨. 필요. 자, 그 다음 P가. 자, 항상 이걸 볼 때는 주어를 잘 봐. 그래서 P가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큰 필, P가 크다 이 말이야. P가 크다. Q가 그럼 뭐겠니? 작다 이런 말이지. P가 주어가 필 그러면 큰 필 그러니까 주어가 크다 이런 말이야. Q가 작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조건 P하고 Q를 살펴보니까 전부 다 수직선에 나타내야 되겠다. 그쵸? 수직선 위에. 자, Q라는 것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이렇게 되니까 이 녀석이 Q야. 맞아요? 그럼 P는 어떻게 돼야 P가 크게 되겠니? 자, 이거 P를 보니까 X가 뭐 이상이야? A 이상. 이렇게 된 거지. 크다는 말은 이 Q라는 것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야 되니까 Q는 어떻게? A는 어디에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지. 그래야 P가 Q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따라서 A가 한번 보자. A하고 마이너스 1 관계가 이 수직선이야. 왼쪽에 있지, A가. 왼쪽에 있으니까 어때?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수 A의 최대값은 A가 마이너스 1 이하니까 최대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 다음 문제 11번입니다. 11번. 이것도 한번 보자. 두 조건에 대하여 P는 Q에 의한 필요 조건. 자, 필요 조건. 선생님, P는 또 필요 조건이니까 큰 필 작충 한번 적어볼까? 큰 필 작충. 네,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P는 Q에 의한 필요 조건이니까, 야, P하고 Q하고 있을 때, 피를 흘린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피를 흘리니까 얘가 이렇게 총을 맞아야 피를 흘리지. 피가 그래서 피를 흘린다. 이런 말이야. 피를 흘린다. 됐어? Q가 총을 쏴야지.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볼까? Q는 어떻게 되는 거야? Q이면 P 이렇게 되는 거지. Q이면 P. Q를 중심으로 썼을 때. 맞니? 자, 그렇게 된다면 이거랑 어떤 명제가 얘가 항상 참이니까 이 무슨 명제가 참이 되지 또? 대우 명제. 기억나지? 대우는 이렇게 바꿔서 부정을 해주면 되겠지. 자, 대우 불러볼래? not P이면 not Q. 이렇게 되는 거지. not P이면 not Q. 그래 놓고 여기를 봤어. 사실은 그거 보기 이전에 이 조건을 보니까 다 2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다 부정이지. 자, 보통 우리가 이거 배웠을 거야. 자, 명제에서 부정이 나오면 대부분 이 부정인 조건에서 부정이 나오면 뭘 이용한다? 대우명제 이용해라 이런 말이야. 왜? 여러분 부정이 좋아? 긍정이 좋아? 당연히 긍정이 좋지. 그래서 대우명제를 이용하는 거야. 자, 대우명제를 이용하니까 not P이면 not Q. 이거 대우명제를 이용 한번 해보자. not P는 뭐가 돼? X는 뭐이다? 2이다. 이면 이거는 뭐이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6은 0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쉬운 문제가 되네. 그쵸? x가 2이면 이게 항상 성립한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x에다 뭘 대입해라?
2를 대입하세요. 이런 말이지. 그쵸? 2를 한번 대입해볼까? 2 대입했더니 4 더하기 2a 더하기 6은 0. 따라서 a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알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다. 자, 6번 문제로, 6번이 아니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 자, 다음 문제 16번입니다. 이제 집합과 어떤 집합 사이에서 어떤 관계인지를, 어떤 조건인지를 따져보는 거야. 문제를 한번 읽습니다. 세조건 PQR을 진리집합 PQR 알죠? 진리집합. 선생님 진리집합이 뭔데요? 진리집합은 이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x값들의 모임.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 야, 예를 들면 조건 P가 x는 2의 배수야. 응? 그러면 이 x값이 참이되게 하는 게 뭐게 되겠어? 2, 4, 6, 8, 10 그런 거 있지. 그 녀석이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조건. 이거는 진리집합. 이런 거다. 두 개의 관계를 이해해야 돼. 자, 이때 우리가 뭘 이제 볼 거냐면 이거 한번 봐보자. R 빼기 P. 미안해. R 빼기 P래. R 차집합 P.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래. 얘들아, 선생님 이거 한번 써볼까? A랑 B랑 합집합이 공집합이야. 합집합은 우리가 선생님이 학원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합집합은 커진다. 이렇게 배워. 합집합은 점점 커지잖아. 선생님 그럼 교집합은요? 교집합은 뭐가 되겠어? 작아진다. 점점 공통 부분 있으니까 작아지는 거지. 그쵸? 그런데 합집합 했는데 공집합이야. 얘랑 두 개 합집합 했거든? 근데 공집합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너가 무슨 집합이고 공집합이고 너도 무슨 집합이다. 공집합이다. 이게 이 문제의 키였네. 알겠어? 따라서 너랑 합집합 했던데 공집합이 됐어. 그 말은 너는 무슨 집합이라고? 너 공집합. 너도 무슨 집합? 너도 공집합이야. 그러면 선생님 한번 써볼게. R 차집합 P가 공집합이고 그 다음에 P 차집합 Q가 무슨 집합이야? 이것도 공집합이야. 그러면 얘랑 동치로 쓰이는 게 있어. 얘들아, 물론 이것도 선생님 학원에서 이렇게 배워요.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을 빼면 공집합이다. 이유는 그래야 빨리빨리 입에 붙기 때문에. 자, 그래서 R 차집합 P가 공집합이 되려면 이런 관계가 R 여기 있고 P가 이렇게 있는 관계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작은 거고 얘가 큰 거고. 어쨌든 그래. 그래서 R에서 P를 전부 다 빼주면 뭐가 되겠어? 아무것도 안 남지. 그래서 공집합이 되는 거야. 항상 포함한 게 이거야. 동치로 생각하면 돼. 알겠어? 동치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R이 P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것도 같네 그럼. 그러면 P가 누구에 포함돼? Q에 포함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너하고 너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연결돼야 되니까 R이 P에 포함되고 P는 또 누구에 포함돼? Q에 포함돼. 이때 문제를 다시 한번 보자. R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R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주어 따져볼까? R은 크니 작니? 다시 한번 적어. 큰, 필, 작, 중. 보세요. 큰, 필, 작, 중. R은 커, 작어. 작아. R은 Q보다 작아. 작, 중. 그러니까 작으니까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이해 가시나? 자, 한 번씩 이렇게 풀어보고 이해가 안 가면 바로 물어보세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7번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나왔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작충, 그럼 P는 작충이니까 작다. Q는 크다. 이렇게 된 거고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큰 필. 그럼 누가 크다? 주어. R이 크다. 이런 소리인다. 맞죠? 그럼 Q는 작다. 한번 적어볼게. 자, 그러면 누가 가장 작니? 한번 보자. P가 작다, Q가 크다. Q가 작다, R이 크다. 이런 말이네. 한번 그려볼까요? 진리집합을 한번 그려볼게. P가 작고, Q가 커. 여기서는 Q가 작고, R이 커. 이렇게 되네. 이해 갔어? 그러면 그거를
자, PQR이 여기 지금 주어져 있지. PQR 조건 PQR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수직선이 한번 나타내 볼까? P가 가장 작아. P부터 해보자. P부터. 자, 2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게 P야. Q는 어떻게 되겠어? Q는 이거보다는 커야 돼. 그쵸? 마이너스 1 이상 A 미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Q야. 그럼 R은 이거보다 더 커야 돼. R은 B 이상이니까 B가 어디에 있어? B가 여기 있으면 돼? 안 되지. 여기 있으면 돼? 안 되지. 어디 있어야 돼? 당연히 여기 있어야지. 그래야 얘를 다 포함하고 있지. PQ, R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정말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것들의 관계. 자, 보자. A를 구하래. A는 어떻게 돼? 7보다는 어때? A는 7보다는 어때? 커야지. 오른쪽에 있으니까. 수직선에 그렸잖아. 그치? 그 다음에 같아도 돼? 이거 같아도 돼. 똑같아도 같은 것도 부분집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A는 7 이상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볼까? 왼쪽 보자. B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크니 작니? 당연히 작지. 그래서 같아도 돼. 똑같아도 돼. 아시겠어요? 자, 이거 한번 살펴봐. A의 최소가 A가 7 이상, 최소값 얼마죠? 7 이렇게 되는 거죠. B의 최대값 마이너스 1 이하, B의 최대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1. 그래서 합을 구하는 풀이 과정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서 써주시면 되겠다. 이런 말이야. 아시겠어요? 또 한 가지. 뭐가 중요해? 큰, 필, 작, 중. 다시 한번 적은 거야. 큰, 필, 작, 중. 잊어먹지 마라. 자, 그리고 항상 뭘 찾아라? 주어를 찾아라. 주어가 크다, 작다. 이렇게 따져서 가보면 되겠다. 이런 말이야.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넘어갈게. 18번이다. 18번. PQRS는 조건 P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한번 적어볼까? 작중. 자, 누가 작다? 이게 작다. 이런 말이야. 알겠어? 그럼 얘는 크다. S는 R이기 위한 S는 주어야. S는 필요 조건. S는 크다. 여기는 R은 작다. 이렇게 적어보자. Q는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크다. S는 작다. 이런 말이지? 이래놓고 한번 따져 가봅니다.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 PQ. 누구에 포함돼? 이걸 대문자로 쓸까요? 자, P하고 Q하고는 관계는 몰라. 근데 R이 더 커. 그쵸? 그 다음에 S가 크고 R이 작아. 그러면 S가 더 큰 거야. 이렇게 R이 작으니까. 이렇게 포함 관계 이해하지? 자, 그 다음에 Q는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Q가 커. S보다. 이런 난리가 아닌데? Q하고 S하고 보니까 지금 Q가 S에 이렇게 부분집합 되는 거잖아. Q가 S의 부분집합 맞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Q가 S보다 더 커. 또 Q가 더 크네 S보다 이렇게. 그 말은 이 말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따라서 Q랑 어쩐다 S랑 어쩐다고? 같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쵸? 어떤 집합이 똑같을 때 Q는 S의 부분집합, S는 Q의 부분집합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 그럼 가운데 끼어있는 R은 뭔가요? 이 말은 이거랑 다 똑같다는 거야. 사실은 Q하고 R하고 S하고 다 같다 이런 소리야. 선생님 P는요? P는 몰라. 그 다음 뭐 없잖아. P는 아래 부분집합이야. 알았어? P는 아래 부분집합이니까 우리 이거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 자, P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Q가 큰 거야. Q, R, S 이렇게 된 거야. 발음 좋아? 오케이.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P가 크니 작니? P가 커 작아? 작아. 작충. 그렇죠?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더라? 충분 조건. 기억해. 자, 오늘 선생님이 오늘 또 5문제를 아침에 일찍 와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꼭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 기간까지 페이스 잃지 마시고 언제나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끝!